자,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자, 이거 농촌소설인데 학교에서 했죠? 이거 가랑 내리고. 자, 학교에서 이거 했죠? 했죠? 자, 여기 열심히서 왜? 이거 영상 쓰는데 뭐. 방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황망근이 뭐냐면 주인공이에요. 그죠? 주인공이잖아요. 이거 황망근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구성하는 소설이야. 황망근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황망근이라는 중심 인물에 주목해야겠죠.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뭘까요? 몇 년대야? 이거 그 세팅에서 1900년대 아니에요? 1900년대지 당연히. 1970년대였나? 1990년대. 1990년대 농촌 썩 시대적 배경. 90년대 농촌. 이때 농촌 상황이 좋았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죠. 네,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영농을 기계화를 한 거야. 기계화. 영농을 기계화해서 농촌에 기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융자를 주면서 사게 한 거죠. 대출을 막 하게 한 거야. 농가 부채가 급증했어. 농가 부채가. 그래서 1990년대 농촌은 이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한 농촌의 사회상을 반영한 소설이야. 영국이 뭐예요? 농사 짓는데 우리가 속 끌고 뭐 이렇게 밭 메고 논 메고 이게 아니라 이제 기계를 쫙 이제 하는 거지. 그렇게 기계화를 도입을 했단 말이야. 근데 농촌이 환경이 열악하잖아. 그치? 그런 기계니 설비니 설치하고 살려면 다 돈이잖아. 농촌에 무슨 돈이 있어. 그런데 야 대출해줄게. 대출 받아서 사고 나중에 갚아. 나중에 농사 잘 지어서 갚아 했는데 그게 다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힘든 상황이었죠. 90년대 농촌. 그래서 90년대 농촌의 상황을 잘 보여준 농촌 소설이에요. 그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농촌 소설이야. 농민 소설하고는 달라. 농민 소설은 농민이 주체가 돼서 지주랑 싸우는 소설이거든. 농촌 소설은 농촌이 배경이 된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이고 농촌 소설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황망근이라는 중심 인물이 굉장히 뭐냐면 바보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 면은 굉장히 다른 면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도 읽어봐서 알겠죠? 알죠? 그쵸? 그래서 풍자라는 게 있어. 이건 풍자 소설이야. 풍자. 이 안에서 풍자하는 게 있어요. 풍자는 뭐냐면 웃음 속의 비판입니다. 웃고 있는데 칼 맞아서 피 흘리고 있어. 지금 뭐냐면 어떤 유머나 다른 요소, 다른 이야기 속에 비판의 심이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황망근과 이 황망근이 나중에 죽잖아. 그치? 그것을 통해서 작가가 풍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 알겠죠? 풍자 소설은 풍자의 대상이 뭔지 찾아내야 되지. 풍자의 요소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은 발단 부분부터 볼게요. 핵심적인 거 툭툭툭툭 짚어볼게. 황망근이 없어졌다. 밑을 쫙 쳐. 황망근이 없어졌다. 황망근, 동그라미, 중심인물, 주인공. 주인공의 실종. 주인공의 실종을 사실로 제시하면서 호기심, 독자들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했죠. 실종. 딱 첫 문장이야 이게.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가는 황망근은 늘 들일이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역에 돌아오지 않았다. 들일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뭘까? 들들. 그러니까 니은 첨가에다가 들일 그러니까 유음아. 그치? 니은 첨가 유음아. 오질 않은 거야. 이날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려면 말라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늘 그랬는데 규칙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밑줄 사태의 심각성. 이건 뭐가 있어. 항상 이때쯤 돌아왔는데 이날은 아니야. 과거에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시간. 회때의 달기 울음을 그친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은 거야 이번에는. 마을 회관아. 황망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심어놓은 황망근이 마을 회관 앞에 이렇게 나무도 심어놨다. 즉 뒤에도 나오지만 이타적인 성격을 알려주는 부분 중에 하나야. 직접 이렇게 심어놨대. 직접 짠! 자, 나무는 직접 심어놔. 평상은 직접 짜. 누구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황망근의 인물 캐릭터가 나오죠.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야. 먼저 이정 입을 열었다. 망그인지 방그인지. 여기서 망근의 근을 단위명사로 삼아서 지금 이름 갖고 장난치고 놀리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지? 말 갖고 장난치는 거? 풍자. 쇠고기 방문 주세요. 이거 있잖아. 그 근, 이 단위명사로 지금 방근이면 엄청나게 양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근. 이런 식으로 놀리는 거지. 말도 안 되게. 말 갖고 발음의 유사성 갖고 놀리는 거야. 그 말장난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래서 안 배웠니 얘들아? 말 갖고 장난치는 거야. 유희가 장난치는 거야. 플레잉 말 갖고 노는 거라고. 그럼 왜 방근이 망근이 이렇게 언어 말장난 하냐면 이거는 황망근에 대한 조롱, 격하, 비하, 조롱하는 거야. 조롱 지금 마을 사람들이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바보 자석에다가 세모 쳐봐. 이게 일반적인 평가야. 망근인데 바보 자석이라는 거지. 소염을도 못하라고. 이게 뭐라 사투리 쓰네.
여기가 뭐냐면 단위명사예요. 여기서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써보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이장이지. 지금 이장은 망근이 실종보다 뭐가 중요한 거지? 소 염을 먹이는 거. 소가 더 중요해. 망근이보다. 비인간적. 이기적이고 물질적이지? 자, 부정적인 인물이야. 세모쳐. 자. 그럴 때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제사에 충문이 있지. 충문의 초안을 잡는 그런 뜻이에요. 글을 쓰는 충문에 나오는 그 충문 글 있지. 그걸 잡는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황제석 씨가 받았다. 여기가 뭐냐면 황씨의 집성촌이야. 이 마을이. 인촌이잖아. 이게 뭐냐면 집성촌이 뭔 줄 아니 얘들아? 황씨들이 모여 사는 같은 본관을 가진 황씨들이 모여 사는 동네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먼 친척들이지. 인척들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야. 그래 다 황씨야.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성엽이가 좀 읽어봐라. 그 황제석 씨가 받았다 그 얘기. 그래도 진례 있던 사람 진례에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지라 이유가 있는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이 어디 있어. 사람이 바늘이냐 모래냐 그냥 없어질 리가 있느냐. 암만 이 사람은 조금 걱정을 하는 거야. 황제석은.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다. 방귀 아니다. 방귀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살짝 걱정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쨌든 망근이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거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에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움이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황망근이 군대에서 소집해서 신체 검사 받는 날 새벽에 돌아왔는데 황망근한테 물어보니까 토끼인지 여우인지 하고 밤새 싸우다 왔다. 산 등성이에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읽어.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홍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별거 아닌 듯이 황망근의 실종이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는 거죠.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망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망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걸기 왜? 여기서 이 민씨가 누구냐면요, 이 황씨 집성촌에 들어온 외지인이거든. 귀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 도시에서 들어온 외지인이에요. 귀농한 사람이에요. 귀농.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집성촌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실종했는데 복종도 안 되고 실종됐는데, 자, 그래서 민씨 얼결에 사람들을 불러 걱정되니까 민씨가 얼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뭐지? 이 인간들 뭐지? 또 걱정을 하면 실종됐는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민씨가 그래서 보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야.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이장 앤드 자 황씨들 망근이의 실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별로. 별일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해. 어제 걸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망현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황망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리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보자. 어제 걸기 대회를 했다. 그리고 황망근이 걸기 대회에 갔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어.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왜냐하면 마을회의에서 모두 걸기 대회에 참석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정해진 방침대로 행한 사람은 황망근 하나뿐이었다는 거야. 사람이라고 민민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이다는 기백이 될라나 말라나 했는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인다 한 기억. 여기서 나오는 방근이가 아까 얘기했나 반근, 돼지고기 방근, 고기 반근. 한근도 묻대는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반근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랑케 이장은 빈정거리듯이 놀리듯이 말을 이었다.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이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걸기 대회 전날 황망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걸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망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이 끝난 뒤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봤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 대회를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망근 씨를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망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황망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망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으면 이줄 쫓죠. 왜?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인데 어수룩한 황망근만 보낸 의도가 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민 씨가 되게 객관적이고 예리하게 지금 추궁하는 거야. 추궁하지. 왜 황망근한테 뭐라 그랬냐? 왜 황망근만 보냈냐? 니들은 안 가면서 그런 거지. 그랬더니 이상은 그게 잘못됐냐? 그래서 변명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거죠. 이거 이 사람이 뭐라 하는기라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 부채탕감 축구 전민 농민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걸기 총궐기 대회에 밑줄 쫙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농화로 인해서 가의 부채가 많았단 말이야 농가에. 그래서 그거를 탕감시켜달라 이러면서 이제 걸기 대회가 있었어.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망현 씨만 보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라 장난이라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아있으기라. 백리길을 경운기 타고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경운기를 끌고 간 거야. 백리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경운기를 끌고 가기에 무리한 거리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백리길이야. 그래서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종합해 본 결과 황만근은 어제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고 경운기를 끌고 갔다라는 거지. 그리고 혼자 갔다라는 거야. 그리고 황만근을 보냈다라는 거지. 이장.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이장은 민 씨는 이장을 추궁하고 있고 이장은 민 씨에게 뻔뻔한 태도로 변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고. 그렇죠? 자, 이것이 지금 전반부에 나오는 외적 갈등. 근데 거기를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거기를 혼자 간 거 그러니까 이 여기 마을에서 거기를 황망은 혼자 간 건 아니지 않나요? 혼자 간 건 아닌데, 군인들이 모여도 적다는 그 소규모라는 말. 그러니까 다 가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황씨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 그 중에서 이 집성촌에서는 막 같이 가자 했는데 황만근만 보낸 거지 거기. 그럼 얘네는 다 갔는지가 확인이 안 돼, 이 텍스트로.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 군이니까 군. 이 황씨 집성촌은 거기에 마을이잖아. 여기서도 누군가가 가야 돼. 다 가야 되는데 가자고 경운기 끌고 가는 거야 라고 했다가 지네들은 안 간 거지. 자, 공주가 받아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말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장이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전히 아주 뻔뻔한 변명이고 자기 항변하는 얘기지. 얘는 계속 추궁을 하고 있고 얘는 항변을 하고 있는데 뻔뻔한 자기 합리화라는 거지. 그래서 황만근의 실종으로 인해서 지금 외적 갈등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 봐.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가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야. 투쟁 방침이 그렇다 하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모른다. 남들이 못 본다 뿌이지. 여기서 황만근이 낡은 경운기를 잘 문다라는, 잘 다룬다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음을 또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황만근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야. 혹시 이러다가 고장나서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 배려 자체가 없었어. 황만근을 이용해 먹은 거지. 투쟁 방침이 그랬다는 건 그냥 마을 사람들 전체가 없이 했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투쟁 방침이 야 경운기 끌고 가는 거야. 뭐 요즘에도 뭐 시위 같은 거 하면은 트랙터 뭐 총연합회에서 뭐 시위 그러면은 총노조 시위 그러면은 트랙터들이 쫙 시골에서 올라오거든. 그런 거지. 경운기 끌고 다 와 이런 거지. 근데 실제로 다 오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경운기 끌고 백리길을 가는 게 굉장히 먼 길이고 경운기가 빨리 가는 게 아니야. 달달달달 거잖아. 백리길이 완전 아니 200km? 200km나 그 앞에 그 길쭉한 그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 그 달달달달달 끌고 그걸로 이거 이장님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본질을 틀은 거지. 야, 넌 지도자면서 말이야. 야, 투쟁 방침 너는 왜 안 따라 이거잖아.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지 지도자가. 그러면서 황만근한테는 고정난 경운기를 끌고 가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황만근은 우직하게 그 원칙을 방침을 따른 거지. 이거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했을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왜요? 자, 그러니까 황만근만 경운기를 타고 간 상황을 가리키는 거야. 이 모순된 상황. 내가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하고 울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서 앞에서 호의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대회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밑줄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왔으면 군대회도 늦어도 한참. 애초에 실천하기 어려운 투정 방침이었던 거야. 애초에 이거를 황만근한테만 전가한 거지. 이거 군 대회는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밑 없더마. 소리만 몇 분 지르고 왔지. 군정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군도의 차들이 미치광이처럼 쌩쌩 달리는데 바티만 우회라고. 어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이 부분 쫙 묶으세요. 내산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쭉 해서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있어. 쫙 묶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이상의 아주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면모예요. 자기들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황만근은 위험한 경운기를 타고 가게 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야참. 자, 그래서 이 민씨는 이 이전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면모,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 지원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비난하는 거지. 그렇게 가기로 한 거였는데 참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 무책임함, 이걸 추궁하는 거야. 어떻게 황 씨한테만 그럴 수 있어요? 니네 다 같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무책임함을 추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침부터 어떤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 알아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안나. 누구처럼 반동가리가 났나? 그러니까 반동가리. 황만근에 빗대어서 민씨를 또 조롱하는 거지, 모욕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서로 갈등 상황이에요. 기어이 민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자, 갈등의 구조 같은 부분. 한편은 누구 형편입니까? 이장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당신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자,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고 비속어, 사투리 이런 거 쓰였죠. 빽빽 질렀었노 소리를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밑줄 자. 자, 귀농을 하시면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했는데 뭐라고 밑줄 쫙 쳐. 자, 이거 갑자기 엉뚱하게 논점을 일탈했지.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네가 외지인에서 귀농한 주제 이런 식으로 논점을 일탈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민씨를 이제 비하하면서 외지인이라고.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거 바꿔버리는 화제를 바꿔버리고 갑자기 논점을 바꿔버리는 게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야. 무책임한 태도죠. 내가 망그의 임이냐 애비냐 나이 50 다 된 게 어디를 가는 둥 오는 둥 가든지 오든지 지가 알아서 이제 목살이 끌고 다니까 목살이 개나 소 짐승의 목에 두르는 굴레예요.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곧고 여린 외모의 여인. 이거는 황만근은 40대인데 노안이거든. 근데 그 어머니는 또 이렇게 곱고 여린 외모를 갖고 있었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 평상 앞에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지 중상 있는 손재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자,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공룡언니 고딩어를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 망그이가 밑을 줘. 우리 망그이가 고딩어를 사러 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 이거는 어머니의 추측이야. 어머니는 망그이가 고등어를 사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이야. 황만근의 실종을 탁 처음에 제시한 다음에 추적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진실이 어떤지 밝혀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가로쳐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이 장은 그것 보라는 듯이 만동가리 망둥이가 걸기대기가 아니고 고딩어 사러 갔구만. 효자났어. 자, 이거 빈정거리는 거다 하고 허리를 쭉 폈다. 괄호 닫아. 황만근의 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통해서 이 장은 어때?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민씨가 추궁하고 있는데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르몬이 조석을 아침 저녁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양하니 음식을 드리니 암만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효자지 했다. 황만근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이거는 영호. 황만근의 가족 중에서 어머니 요 영호 아들 영호가 등장해. 아이라요. 내가 여기서 가러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기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 안 왔다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갔다가 우째됐는가도 모르겠고 괄호 닫아. 이번에는 아들의 추측이야.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들의 추측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들도 자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또한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전에 없이 그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아들은 시험 공부를 하느냐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정포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자, 평소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걸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든가. 내 평생 방귀가 한번 씻는 걸 못 봤다. 내과를 가도 세매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탕에 옥제 가는 줄도 모를 낀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찾아가노. 황 교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여기 다 이제 황 씨들은 망근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 조롱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어.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민 씨도 뭔가 사실을 알고 있는 거네. 하다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민 씨 자신도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지. 그 전날 황만근이랑 나눈 얘기였어. 그 자신이 황만근에게
벌기 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그 전날 술김인지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부렸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명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쭉 밑줄 쳐.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밑줄 쳐.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까지 밑줄 쳐. 별표 무슨 얘기야? 황만근의 마을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정말 특별한 존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지. 동네라는 게 그냥 황씨 집성. 상식으로 근데 또 특이한 게 누구도 찾지를 않아.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좋지. 마을 사람들도. 근데 다 알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이타적이고 희생하고 마을의 꾸준한 일을 다 하는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존재였으나 황만근을 다들 무시했다는 거지. 자,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 해 전에야 신대 1, 2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여기 밑줄 쫙 쳐. 여기 두어 해 전에야 일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 성장, 삶 중에 외부인인 민씨가 오히려 황만근을 더 제대로 볼 가능성이 있다. 민씨가 그렇지 않아. 여기까지가 발단. 자, 발단은 뭐냐면 황만근의 실종과 민씨 이장의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젊은 축에 드는데 이거는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거지. 45살의 젊은 축이야. 황만근이 벽돌을 짚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해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의 부재의 내무처가 이걸 망구의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황만근의 부재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잖아. 그치? 이걸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황만근이 반대로 마을의 굳은 일을 평소에 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황만근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19시 싸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석한데 독이 들지 약이 들지도 모르겠구만. 곡식한데. 자, 왜냐면 그 분유 퍼서 거름만 들잖아.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싱글벙글 웃으면 여기 밑줄 쫙 쳐. 자, 황만근의 인간성이 나오죠. 어때요? 성실하고 낙천적이고 겸손하고. 망구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구이 도대체 어디 가느노? 자, 여기 또 가로치세요. 황만근의 덕성에 대해서 나온 부분 가로쳐. 마을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황영석처럼 제가 폈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시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니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가로 닫아. 여기 가로 부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황망근의 덕성이지. 공평한. 그리고 이타심,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공평무사함. 이런 거. 그러니까 황망근은 공정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이 황망근의 실종, 황망근이 없음을 통해서 황망근의 덕성, 이게 드러나. 그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의 좋은 면들이 드러나는 거야. 그가 있었을 때는 몰랐을 것들, 익숙해서 잘 모르는 것들.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가 계시지만 엄마가 나한테 해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한 달 동안 어디 여행을 가셨어. 집에 아무것도 없어. 집 개판 5분 전 되잖아요. 그쵸? 나 정말 엄마가 많은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런 거죠. 부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성엽이 다시 읽어봐. 그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거의 읽으면 돼. 응.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값이 황망근의 평생에 공평무사한 것, 공평무사 동그라미 쳐.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시비를 부르러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거기에 가르쳐.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분쟁은 종식되었다. 어리석지 않았다니. 어리석어 보일 뿐이야.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과나 불을 보듯 뻔한 이를 두고도 황망근은 들먹었다. 안근이도 안기다. 명력 반환이 뭐예요? 명약과나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거야. 확실한 일, 분명한 일, 분명하고 뻔한 일.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망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망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요한 읽어봐. 황망근가는 황망근의 사연을 담은 짧은 가사의 노래이다. 이 노래를 따르면 황망근의 이름이 망근산에서 유래했고 어렸을 때 잘 넘어졌으며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하다. 황망근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이다. 황망근의 어머니는 황망근이 백숙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8달 만에 황망근을 낳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황망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여자는 황망근에게 병기를 사주고 같이 산지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다음 사라져버린다. 여기까지가 전기일 됐죠? 전기일 요약. 황망근의 부재를 인식하는 사람들과 마을 사람 주민들과 황망근의 개인사에 대해서 나타났지. 개인사. 자, 전기 2 가요. 황망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선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 돌아와 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그러니까 상이 밥상. 밥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배려심.
착한 성품이죠. 황망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를 고기에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바로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끄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망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바로 닫아. 황망근이 고기 반찬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지. 그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스스로의 필요나 가축을 잡는 일을 해주고 고기를 얻어와서 가족에게 먹이는 것.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전문가가 된 거야 하다 보니.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익숙해졌다. 어쩌다 그가 하는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희한할세 바보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그거는 황망근이 바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람들의 편견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야. 바보가. 바보가 희한하다? 바보는 음식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황망근을 바보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다 편견이야, 편견. 그게 이 소설의 풍자의 한 축이에요. 풍자의 대상이야. 황망근을 바보로 보는 사람들.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릴 줄 알았다는 것들. 황망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 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렁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망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염습이 뭐니? 염습. 시세는 잡는 시킨 뒤 일. 갈아입히는 배로 굽고 시체를 씻고 수위를 듣는 사냥을. 시체를 묶고 매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매를 묘지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굳은 일을 굉장히 앞장서서 했다는 거야. 황망근이. 누구나 다 꺼리는 일을 도맡아서 했어. 이런 면에서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하고 대조된 거야. 그 다음에 웅주 읽어봐. 아이길 풀 걷기 말길 풀깎기 도랑 청소 운동 우는 청소 공황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료의 일, 남의 일, 꾸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이쪽자 이타적인 성격이야. 황망근의 이타적인 성격. 그런 일에 대한 대가를 듣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무치사가 남의 공을 칭찬하는 거.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나 진작에 굶어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이쪽자가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황망근의 수고를 고마워하지 않고 거꾸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잖아.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게 짱 끓이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얼굴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잉? 이렇게 얘기해서 합리화. 자기들이 황망
황망근을 부려먹는 걸 함흥하는 거야. 황망근은 황제혁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 시작을 걸었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여기서도 알지 미줄자. 남을 미워할 줄 몰라. 타인에 대한 원망이 없어. 의심을 하지 않아. 이런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의 집에서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여기서 또 가르쳐.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상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용기가 흘렀다. 부지런한.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보장은 스스로 붙였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좀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여기 괄호 닫아. 그래서 어떤 이 부분 황망근의 정성스럽고 아주 살뜰한 성격.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연장, 경운기 등 사물들도 잘 챙기는 거야. 자, 다만 다만 황망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밑줄 이게 이제 한 가지 결함이지. 그의 죽음까지 연관했어.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맞을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동네 애경사 경장스러운 일, 슬픈 일 있을 때마다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다. 고꾸라진 그를 떠매어 집에 데려다 이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뭘 인정하고 약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떠내기를 싫어했다. 마당이나 들석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잤다. 술버릇이지. 술이 그때 비쌌어요? 아니 완전 그냥 돈이 없어서 아예 못 샀다는 거. 못 먹었다는 얘기지.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 줄 몰라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대. 이 부분이 뒤에 죽음에 대한 약간의 스포예요. 술을 많이 마시다는데요. 술을 마셔서 어쨌든 동사한 거잖아.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밑줄 쳐봐.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취해서 마당에서 폭음이지 폭. 이런 술버릇은 정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술을 마시더라도 꽐라대면 안 되죠. 꽐라대지 말고 꽐라대지. 말버릇도 해. 꽐라대서 죽은 사람들 많아. 아 진짜요? 그럼 차에 치여서. 차에 치여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와. 호수 같은 데 걷다가 꽐라대서 걷다가 석촌호수에서 대학생이 빠져 죽었잖아. 레전드. 한강에서도 술 먹다가 그 의대생이 빠져 죽었잖아. 이 시까지 가서 술 먹. 그리고 술 먹고 꽐라대서 누워있는데 차 오는데 차 속으로 막 들어가고 꽐라대면 한 해도 죽는 사람들이 꽤 나와. 그 젊은 애들 막 그 주량으로 혈기에 젊은 혈기에 부어라 마셔라 가자 가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 가면 저는 커서 술을 마시지 않을 거라서. 하늘 나라로 가는 거죠. 한 방울도? 저는 커서 이제 술과 담배하지 않겠어. 진짜 이제 와 커서니까 지금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끝까지 들어가야겠는데 자 이게 좀 단점이었어. 황망근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포금을 하는 거지. 그래서 황망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이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려올 수도 있게 되었다.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일이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온 맛있는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들어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깼니 어느새 밤에 어스름이 작년에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와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저 안에 힘이 빠진 민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있습니다.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민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버지야 임마 퍼뜩이 일나라 일어나라.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황망근의 아들이지. 거의 이제 아빠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좀에만 더 앉아있자.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고 하나. 여기서 떠난 부인에 대한 순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은 마흔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어째 맨날 술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고 인생도 싫고 고마 밥맛이 없다. 포금하는 아버지를 수치스러워하는 사춘기 아들의 모습이죠. 너 때문에 이러면서 되게 허물없는 삶에 이제 이러면 안 되죠. 너희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는 응? 포금하고 오신 적이 없었어. 아버지가 포금하고 오셨을까 그게? 이해해야지. 그죠? 조용히 방에 가두는. 그렇지.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거 이거니?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님 네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시키라. 시험만 있으면 어른이가 내 창피해 죽겠다. 거의 아들과 아빠가 지금 바뀌었어.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여기 밑줄 쳐.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남 쳐다볼 게 뭐 있노. 밑줄 쳐. 황망근의 성실하고 올곧은 성격이 드러났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지. 체면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올곧고 똑바로 서 있는 거야. 아이고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감기니까. 이렇게 했는데 니 자꾸 입하면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할매가 누구지? 그 떠나버린 나. 아니. 떠나버린 아내가 아니라 할머니가 있어요? 어? 할머니가 있어요. 있어. 황망근의 엄마. 그럼 황망근의 엄마니까 황망근의 아들한테는 할머니지. 아 그래. 그래. 아니 깜짝이야. 생각 없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태어났노? 얘네 엄마는 도망갔어. 아까 다 했잖아. 집중해야지. 애 낳고 튀었잖아. 애 낳고 튀었다는 말은 좀. 맞잖아요. 7개월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집을 나간 거지. 아이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튀었다. 어? 아이를 놓고 튄 거 맞잖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럼 뭔가 가정사에 이유가 있었겠죠. 난 애 낳고 튀었다 이 표현 좀 그러네요. 듣기에. 애 낳고 도망쳤다. 이렇게 남고스러운 약간 좀 한남스러운. 하나에 뭐예요? 어? 하나에 나? 와. 위험한 발언을. 지금 자리 바뀌는데. 순수 잠깐게 해주려고. 한남? 아니 왜 한남이라는 말에 왜 이렇게? 하나에 뭐예요? 한남이 뭐냐면 내 친구가 제일 처음으로 창시한 말이야. 예? 내 친구가 내 그 시절에 내가 너희만한 시절에 얘가 한남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 그렇지. 쌤의 그러면서 친구. 어느 순간 한남이 용어야. 쌤의 인명은 어디까지? 응? 근데 그때 우리가 만났던 남자애들이랑 지금 남자애들은 또 달라. 한남이 아니야. 왜? 얘는 한남이 아니긴 한데 약간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약간 그 끼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한남이 뭐냐면 한국 남자가 있어. 좀 약간 이게 어? 맞죠? 한글 한국 남자. 남자만이 갖는 특징. 근데 우리 윈터스쿨 때 그 저기 성문고에서 2학년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했어. 이번 주에 한남 지수가 가장 높아. 진짜 막 새로 들어온 여학생들 얼평하고 그거 안 되잖아. 그거 여자애 한 명 들어왔는데 인터넷이 없긴 했어요. 이런 게 이제 이러면 한남 지수 확 올라가는 거야. 한남충이 한 남자 벌레충이라. 그렇게까지 말아. 말을 해. 알고 있었어. 저는 몰랐어요. 한국 남자가 좀 알고. 너희는 한남은 아닌 것 같아. 포장을 안 해서. 합시다. 근데 뭐 하다가 한남이 나왔지? 할매. 네가 애 낳고 튀었다고. 니네가 그래서 한 말이야. 어쨌든 할매 부를까? 아이고 제가 고마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 연락해요. 제발 어머니한테만 부르지 마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자 간의 대화에서 되게 친근하다. 아들이 좀 무례한데 지나칠 정도로 좀 친하다. 그렇지?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딪힌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삼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민 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 부자가 상강 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왜냐면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니까 네가 말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도깨비가 장난을 한 건가 하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뒤 어쩌다 민 씨가 소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민 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하여튼 민 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민 씨가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된 계기였네요. 그게. 자, 다시 황만근의 술 얘기로 나오는데 주량이 엄청 컸대. 그는 경운기 짐칸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고 싣고 다녔대. 한 마리 뭐예요? 한 마리면 엄청 한 이 정도? 엄청 큰. 그죠?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효자였잖아. 술통에는 늘 술을 채워두었다. 술을 너무 좋아했어.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 반을 마시고 거의 이만한 대접에다가 가득 부어서 반을 원샷한 거야. 밥을 먹은 뒤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막걸리 마셔봤니? 네. 정말? 다 마셔봤죠 술. 막걸리를 얘기하는 영어 시골의 막걸리. 들리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왔다.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 양푼. 봉지를 뜯어 물을 붓고 흔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 양푼.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 한 양푼.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한마디로 황만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황만근은 거의 술을 주식처럼 먹는 거야. 막걸리를. 그치?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며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성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먹는지 말고간을 비롯해 동네를 돌며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 깊게 살피다가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고꾸라질 때까지 무량되는 것이다. 코와 귀로 살피다가 주요 관심사야. 무량이 되는 것이다. 측면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 양푼 뒤 식사 그리고 약 반 양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끊으세요. 전개 2. 전개 2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황만근의 이타적인 성품이죠. 이타적이고 성실한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순박하고 그러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황만근의 덕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위기. 자, 위기는 준수가 좀 읽어볼까?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고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 개여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야. 집에 돌아가더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수 앞가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기 행동 지침이라. 내일 아침에 면수 앞까지 끌고 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라는 미술자. 자, 면사무소 앞으로 가려면 새벽에 집을 나서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가 이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기문기로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이게 바로 그래서 보여주는 기라 괄호 닫아봐. 이게 이장의 발언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장의 발언이란 말이야. 대회 방침을 얘기하고 있잖아. 단체 행동. 단체 행동을 하자는 거고 집합해서 그 다음에 경운기를 끌고 나가서 보여주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운기를 끌고 나간 사람은 황만근 한 사람뿐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비교가 돼버리는 거야. 대조가 돼버리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 마을 사람들과 원칙을 지키는 우직한 황만근 대조가 돼버리는 거죠. 뭐가?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기문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랄. 그런께 민씨는 농사 짓는 기 아이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 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 지도자인 황석철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는 기운기를 끌고 가는 동 버스를 타고 가는 동 하고 그 다음에는 기운기를 같이 타마 되지. 밑줄 쫙 칩시다. 민수까지 경운기를 끌고 가는 등 버스를 타고 가는 등 하고 면사무소까지는 뭐든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경운기를 타면 되지. 깔 것. 원칙을 허무는 거죠. 이거?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이면서 왜 자꾸 농민 걸기대회 나가려고 캐사. 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헌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나마 우리를 다 합치가이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여기 밑줄 쫙 칩시다. 농사를 지어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당시의 사회상. 부채를 피할 수 없는 농촌 경제. 그러면서 그나마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우리 다 합쳐 가지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산다? 부채 말고 선풍기? 이건 부채에 대한 도움이 이어져. 부채가 빛이 있고 이게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거 선풍기. 손에 들고 붙이는 거 있잖아. 부채요. 아니 부채예요 어떻게 저기? 부채. 도우미니어를 위한 빚이 같다. 빚이나 부채, 이거 부채라고 의미 같단 말이야. 근데 뜻이 들려. 조금 쉬었다 할까? 알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집중이 안 돼요. 슬슬 잠깐 멈춰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멈춰주세요. 그 네모 표시 누르면 되죠? 아니에요? 이게 많아.
황망근이 길어. 내 뭔가요? 밑에 건가요? 내 몸 끊기는